안녕하십니까? 그레첸 교육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FDS의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FDS 모델러의 메뉴 구성을 설명드린 이후에 각 메뉴의 사용법과 그 활용 방법들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프로그램 메뉴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DXF 파일에 도면을 불러들인 이후에 다양한 모델링 기능들을 활용해서 직육면체 형태의 모델러 형상들을 모델링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모델 수정 기능이나 그 다음에 그 밖에 자동적으로 모델링을 해주는 오토 모델링 기능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단 메뉴에 모델링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하위에 다양한 리본 메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new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업하던 모델링 작업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모두 지우고 새로운 작업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 우측에 OpenDXF라는 리본 메뉴는 DXF 파일을 불러 드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우측에는 모델링 to CFDS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모든 모델링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CFDS 좌압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문구가 모델링 to FDS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Create Mesh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메쉬를 형성을 시켜야 그 메쉬에 정렬된 형태의 obstruction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셀렉션이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메뉴는 택일 관계에 존재합니다. 즉 내비게이션 상태에서는 셀렉션이 오프 상태가 되는 것이고 셀렉션이 온 상태이면 내비게이션은 오프 상태가 되죠. 내비게이션은 뷰 포인트를 변경하거나 즉 회전시키거나 확대 축소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셀렉션 모드에서는 이미 형성된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한 이후에 그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존재하는 이 다양한 6개의 모델링 기능들과 더불어서 전부 다 택일 관계에 놓여 있게 됩니다. 즉 모델링 중에는 내비게이션과 셀렉션 모드가 전부 다 꺼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링 기능인 슬라브 플랫 obstruction 같은 경우에는 납작한 형태, 즉 수직 방향으로 한 개의 셀 높이의 직육면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슬라브 하이트 obstruction으로 기능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그때는 사용자가 원하는 높이의 obstruction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시작 위치와 높이와 끝 높이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존재하는 모델링 컨피그레이션 메뉴에서 값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월 obstruction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메쉬 바닥면에 두 개의 지점을 선택하게 되면 그 두 지점을 잇는 직선거리상의 두께가 셀 하나 정도의 벽을 형성시켜 줍니다. 물론 직교잡히기이기 때문에 계단 형태로 obstruction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 obstruction을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우측으로는 3개의 홀 관련된 메뉴가 존재합니다. 홀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obstruction을 없애주는, 즉 구멍을 뚫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라브 홀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어줄 그 형상 자체가 앞서 슬라브 플랫 obstruction과 유사한 방법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즉
높이가 하나의 셀 높이인 평평한 넓은 직육면체 형상을 지정을 하고 그만큼의 구멍을 뚫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우측에는 월홀이라는 메뉴가 존재하는데 앞서 월 obstruction과 유사하게 두 지점을 선택하면 직선 방향으로 직육면체들이 나열되고 그만큼의 구멍을 뚫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obstruction hole은 기존에 존재하는 obstruction 표면에서 두 지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obstruction을 완전히 직사각형 형태로 관통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벤틸레이션도 obstruction 표면에서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 obstruction 표면에 직사각형 형태의 평면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 추후에 이곳에 여러 가지 경계 조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평면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우측에는 DXF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앞서 DXF 파일을 불러왔을 경우에 그 형상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모델링 툴 기능은 기본적으로 none이 선택된 상태인데 내려보시면 오토 모델링 그리고 스테어케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세부 기능이고 그에 대한 설명은 교육 후반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우측에는 모델링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슬라브 하이트 같은 경우에 시작 높이와 끝 높이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obstruction, ventilation, hole 등의 기본적인 색깔을 지정하는 등의 기본적인 설정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튜토리얼에 소개된 바대로 DXF 파일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모델링 메뉴 그 아래 오픈 DXF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창이 뜨고 여러분들은 오픈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DXF 파일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목록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DXF 파일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Add 버튼을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다수의 DXF 파일을 함께 등록을 시킬 수 있고 한꺼번에 임포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DXF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하단에 DXF 파일 유닛 단위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DXF 파일이 처음에 작업됐을 때 사용된 단위를 의미합니다. CFDS에서는 미터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위 변환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단위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된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DXF 파일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DXF 파일은 기본적으로 좌표 값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설정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값 자체를 조금 변화를 시켜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상단에 모델링 컨피규레이션 메뉴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좌표 재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on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x, y, z 방향으로의 최소값 자체가 이렇게 크면서 지저분한 값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깔끔한 값으로 선택을 해주면 좌표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정은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메쉬 크리에이터라는 크리에이트 메쉬라는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좌표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크리에이트 메쉬 창에서 DXF 파일 좌표 재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입력하시게 되면 좌표 재설정이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이즈 값을 0.4 그리고
여기에서도 0.4 그리고 0.4를 입력을 하고 높이는 3.2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튜토리얼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선 이와 같은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델링 상단에 적용을 꼭 눌러 주셔야 여러분들이 메쉬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쉬가 생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메쉬가 생성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메쉬의 격자의 정렬된 형태, 정확히 정렬된 형태의 obstruction, 직육면체 형태의 obstruction을 성성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wall obstruction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곽 벽면을 형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 투 클릭, 즉 두 지점을 선택하게 되면 두 지점을 잇는 직선 형태의 obstruction이 형성이 되는데 대각선인 경우에는 대각선을 따라서 다수의 obstruction이 존재하는 셈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좌표와 완전히 정렬된 형태의 벽면을 형성해 주는 것을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wall obstruction 키 버튼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온 상태로, 그리고 한 번 더 하시면 온 스타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스타인 경우에는 다수의 obstruction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 그 외곽면이 붙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합한 저희가 사용할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편의를 위해서 탑뷰를 먼저 선택을 하신 이후에 뷰의 싱글 모드를 선택을 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월 obstruction을 온 스타 상태로 만든 이후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또 클릭,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해서 다시 또 클릭, 계속 이어서 클릭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 쪽에 다시 클릭, 그리고 클릭, 다시 클릭, 클릭. 이제 obstruction이 끊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모드를 중단하려면 우클릭을 하신 이후에 피니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온 스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클릭, 그리고 다시 또 클릭,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려질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우클릭 이후에 피니시, 그리고 다시 클릭, 클릭, 그리고 우클릭, 피니시, 그 다음에 다시 클릭, 클릭, 우클릭, 피니시, 클릭, 클릭, 그 다음에 클릭, 다시 여기서는 피니시, 그리고 클릭, 클릭, 피니시, 그리고 계단실의 외벽인 이곳을 클릭, 클릭, 이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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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으로 이어 붙여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이제 피니시를 다시 누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값을 통해서 원하는 벽을 형성화 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면이 두꺼운 형상들이 몇 개 존재해 있습니다. 이때는 셀렉션 모드를 이용해서 그 값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좌표를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바꿔줄 수 있고 색깔 역시도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셀렉션을 선택을 한 이후에 이것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좌표를 활용하셔서 Y방향 민 값을 더 확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에 해당하는 값을 하나, 둘, 세 번 이용하시면, 그리고 OK 하시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Y방향으로 맥스 값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적절한 상태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클릭해 주시고 세이브를 해 주시면 이렇게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또 그 X방향으로 확장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X방향으로 미인을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확장이 필요한 곳은 셀렉션 기능을 통해서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월 업스트랙션에서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값이 0에서 3m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된 상태에서 제가 작업을 한 것이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 위치와 끝 위치, 즉 시장 높이와 끝 높이가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정은 말씀드린 대로 모델 컨피그레이션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그것을 바꾸고 나서 다양한 형상을 이와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를 이제는 조금 다시 이렇게 바꾸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를 싱글 뷰로 전환을 한 이후에 작업을 해볼 텐데요. 모델링 메뉴에서 다시 모델링 컨피그레이션 리본 메뉴를 선택을 해주고, 지금 현재 0과 3.2로 제가 입력했던 값을 임의로 바꿔가면서 이번에는 플랫 하이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슬래브 하이트 obstruction 같은 경우에 on star라고 표시가 되면은 이것은 이제 이어서 붙어서 존재하는 월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적이지만 여러 번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누르게 되면 공중에서 떠 있는 1에서 3.2m까지의 obstruction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값을 조금 바꿔서 2부터 이번에는 2.5까지로 2.4까지로 바꾸게 되면 다시 지금 현재 슬라브 하이트 obstruction이 on 스타인 상태니까 곧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또 원하는 값에 따라서 이 값을 적절히 바꾸어 가면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형상화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제 임의대로 일단은 작업을 해서 형성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의 obstruction을 형상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DXL 파일 내에 존재하는 기둥에 해당하는 형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일단 설정을 높이 자체를 0에서부터 맥시멈 저희는 3.2로 입력했기 때문에 0부터 3.2까지 다 설정을 다시 해주고 기둥을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0부터 3.2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현재도 역시 슬라브 하이트 obstruction on 스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이와 같이 기둥을 형상화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상단에 존재하는 이곳에 이와 같이 기둥을 클릭 투 클릭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홀 기능을 통해서 창문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문을 뚫기 위해서는 obstruction 홀 기능을 통해서 obstruction 표면에 두 지점을 선택하고 해당 obstruction을 관통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 메뉴에 obstruction 홀 기능을 켜주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obstruction 홀이 켜지면은 obstruction 표면에 이와 같이 격자 모양이 가시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두 지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창문이 뚫어지게 됩니다. 필요하시면 하나 이상의 창문을 뚫고 싶다면 이와 같이 창문을 직접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테어케이스 기능입니다. 모델링 툴 버튼에서 여러분들이 스테어케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측과 같은 창이 뜹니다. 여러분들은 버튼과 두 지점을 차례대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창에서 설정을 통해서 계단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화면으로 가시면 스테어케이스를 선택한 이후에 두 지점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창이 뜨고 높이에 대해서는 0과 2m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단 방향은 X방향 민 쪽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부 개방이냐 하부 밀폐냐, 즉 밑이 꽉 차여 있는 계단이냐 아니면 밑을 비울 것이냐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부 개방 형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세부 정보에서는 셀의 개수를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 계단 너비 같은 경우에는 발을 디뎠을 때 진행 방향으로 셀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3개 그리고 1개를 각각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면 계단이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이 계단이 형성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하이트 obstruction 기능을 이용해서 계단의 중간 층을 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슬라브 하이트 기능을 사용할 것이고, 한 개만 만들 거니까 온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링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0부터 2m 높이까지로 설정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두 지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중간층이 형성이 됩니다. 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델링 툴의 스테어케이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두 지점을 다시 또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스테어케이스 창이 뜨고 이번에는 시작 높이를 2m에서 3.2m까지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맥스 방향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마찬가지로 하부는 개방 형태를 유지하고 3개의 셀과 하나의 셀로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형성이 됩니다. 값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튜토리얼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층계가 다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틸레이션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벤틸레이션은 추후에 경계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평면 형태의 어떤 벽면에 부착하는 그런 형태의 직육면체 평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값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계 조건을 적용할 즉 벤틸레이션을 적용할 위치에 적절히 두 지점을 선택해서 벤틸레이션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이곳에 뭐 임의의 경계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 to CFDS 메뉴를 통해서 CFDS 잡으로서 이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파일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오토 모델링 기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오픈 DXF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파일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곧바로 Open DXF 파일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존재하니까 변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앞선 작업은 이제 무시가 되겠죠. 이때 오픈 버튼을 눌러서 이와 같은 1f_line.dxf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택 후 단위는 밀리미터로 바꿔주었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앞서 작업이 모두 삭제됐고 이번에는 라인 형태로 구성된 DXF 파일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라인 형태의 DXF 파일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메쉬를 생성한 이후에 아까와 동일한 메쉬 형상을 입력을 하고 나서 상단의 모델링 툴에서 오토 모델링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DXF 내에 존재하는 라인 그런 개체들을 자동으로 인식한 이후에 여기에 월 obstruction을 위치시키는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직선 형태의 개체 위에 단일 격자를 갖는 단일 셀 간격을 갖는 obstruction wall이 자동으로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 기능은 DXF 파일을 조금만 편집을 해서 임포트를 하게 된다면 아주 손쉽게 빠르게 모델링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기능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